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TV 에렌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2판 29페이지 제2장 노동시장의 개관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부의 수준, 정부의 형태 또는 경제 조직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는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무엇을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물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기술이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근로자들이 어떤 기술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이러한 의사결정들을 내릴 수 있으며 어디에서 생산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의사결정들을 조정하여 예를 들어 뉴욕시의 수백만 명의 사람과 알래스카 어촌에 고립되어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 각자가 그들이 원하는 우유, 빵, 고기, 바닐라 우유, 모기, 구축약, 그리고 갈색 구두약 등을 식료작파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의 과정은 적절한 양의 노동과 자본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에 고용되어야 하는 인센티브 창출을 수반한다.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중앙집권화된 관료지도에 고용된 행정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관료지도가 필요한 의사결정들을 현명하게 내리기 위해서 수철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확실하게 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출되어야 하는 인센티브 양은 정말로 마음을 움찔하게 한다. 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의 주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화된 시장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더욱 움찔해진다. 이윤을 얻고자 하는 우수한 생산자들은 우수한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생산물 가격과 우수한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임금을 주시한다. 이러한 정보와 여러 기술에 관한 데이터를 결합시킴으로써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생산하며 누구를 고용하여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아무도 임의로 장담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원의 최적 배분 달성의 진척을 방해하긴 하지만 우수한 사람들이 매년 자신들이 원하는 품목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자리를 찾는다. 생산, 고용, 그리고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은 모두 시장을 통해 나타나는 가격이라는 신호에 의해 30페이지 이루어지며 조정된다. 근로자들을 일자리에 배분하고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시장은 노동시장이다. 미국에서 약 1억 5천만 명의 근로자들과 700만이 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매일 직업선택, 채용, 이직 보상, 그리고 기술에 대한 수천 가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조정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처음에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노동시장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개관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구매와 판매 측면이 어떻게 조정되는가를 전반적으로 살핀 후 이후의 장에서 각 측면의 개별 형태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하고 이제 1번 노동시장 정의 현실 추세해 보겠습니다. (1번) 번호는 제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1번 노동시장 정의 현실 추세. 모든 시장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으며 노동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시장의 구매자는 사용자이며 판매자는 근로자이다. 이 참여자들 중 일부는 새로운 근로자들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어느 일정 시점에 적극적이 진행하는 찜부지만 매일 수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거래를 위하여 시장에 나오게 된다. 인사들 또는 엔지니어들이 만약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국가 전역에 걸쳐 서로를 찾고 있다면 이런 시장을 종목 노동시장이라고 부른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무직 또는 자동차 정비공처럼 만약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일정 지역 내에서 서로를 찾고 있다면 이 노동시장은 지역 노동시장이 된다. 특정 노동시장의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들을 위한 노동시장이라는 용어를 택시 운전할 사람을 채용하려는 하는 회사들과 택시 운전사들의 고용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계략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노동의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의 고용관계를 이루고 확립시키는 노력들이 택시 운전사의 시장을 형성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이든 택시 운전사들이든 이 시장에만 머무르지는 않으며 사용자들과 택시 운전사들은 동시에 다른 시장에도 참여한다. 10만 달러를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가는 각각의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에 따라 택시 운전사를 운영할 것인가 또는 세차장을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택시 운전사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또한 배우로서의 일자리를 찾고자 시도할지 모른다. 따라서 산업, 직종, 지역, 거래 규칙 또는 직무 성격을 기초하여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다양한 모든 노동시장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협의의 노동자들이라는 말을 쓰게 될 것이다. 몇몇 노동시장, 특히 노동의 판매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는 노동시장은 구매자, 판매자 사이의 거래를 부분적으로 지배하는 일련의 매우 공식적인 규칙들 아래 운영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건설업에는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에 비치된 노동조합원들의 명단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에서는 사용자가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들을 31페이지 일시 해고할 때의 순서, 근로자들의 분란을 해결하는 절차, 그리고 승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노사업에 의한 제약을 갖는다. 정부 부문과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부문의 일자리와 관련된 시장도 경영권을 제약하고 근로자들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규칙들 아래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면의 공식적 규칙과 절차들이 기업 내 고용관계의 지침과 제약을 부여할 때 내부 노동시장이 존재한다고 한다. 양가로 1번, 그냥 1번, 양가로 1번, 반가로 1번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냥 1번 순서대로 이렇게 재편집을 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경제활동 인구와 실업. 그림 2-1은 노동시장의 현황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정의들을 보여준다. 경제활동 인구라는 용어는 취업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또는 일시해고로부터 복직 명령을 기대하고 있는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경제활동 인구 중 보수를 받고 고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업자이다. 취업하지 않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거나 그들의 사용자에 대한 일시해고로부터의 복직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노동시장의 각 범주에 속한 사람들의 수와 그 상태는 항상 변화하며 제14장에서 알게 되는 바와 같이 32페이지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에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그림 2-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 범주 사이에는 4가지 주요한 흐름이 있다. 1번 취업상태의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또는 일시해고 당함으로써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비자발적 격리 실업자가 된다. 2번 실업상태의 근로자들이 신규로 채용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일시해고당하였던 일자리로 복직명령을 받음으로써 취업자가 된다. 3번 취업자든 실업자이든 경제활동 인구들이 은퇴하거나 또는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얻거나 찾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비경제활동 인구가 될 수 있다. 4번 일을 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신규로 참가함으로써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었던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재진입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킨다. 2013년 4월의 경우 1억 5,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는 16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63%를 차지한다. 63%의 총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를 16세 이상 총 인구로 나눈 값은 표 2-1의 데이터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전의 60%의 비율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2000년대의 33페이지 비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총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타난 변화는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꾸준한 하락과 이후 감소하지만 2000년 이전 경제활동 참가율의 즉각적인 증가이다. 이러한 추세들과 그 원인들은 제6장과 7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수에 대한 실업자의 수의 비율을 실업률이라고 한다. 실업률에 대한 통계는 완벽하지 않으며 불완전한 부분이 다소 있긴 하지만 이 비율을 노동시장의 교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널리 이용하는 측정치이다.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5%일 때의 시점을 보통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서 사용자들이 빈 일자리를 채우기 어려우며 실업자들은 대부분이 다른 일자리를 신속히 찾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7% 이상으로 높아지면 근로자들이 풍부하며 사용자들이 빈자리에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싶다는 의미에서 노동시장이 불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노동시장이 불황이라는 것은 공급 부족 현상이 어디에도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시장이 호황이라는 것도 여전히 몇몇 직종들 또는 장소들에서는 현재 임금 수준에서 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빈 일자리의 수보다 크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림 2-2는 2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후 60년 동안 전체적인 실업률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1960년대까지 실업률은 보통 3.5에서 5.5 범위에 있으며 두 차례 6.8%까지 상승할 수는 알려준다.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 실업률은 거의 5.5% 아래로 하락하지 않았으며 1980년대 초에는 9.5% 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1997년부터 34페이지 2007년까지 11년 중 7년은 실업률이 5% 밑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최근의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실업률은 9%가 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실업 및 그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14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하고요. 여기까지 한 것은 원래 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